아르헨티나 태생. 어린 시절 꼬맹이 에르네스토라 불리던 공산혁명가 체게바라. 그는 1967년 10월 볼리비아에 밀림서 잡혀 죽었습니다. 39세 나이였습니다. 롤렉스 금시계를 찬 유명한 이 혁명가는 쏘지 마시오, 내가 채요. 내가 살아있는 편이 당신들에게 유리할 것이오라고 생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분 확인 후 바로 처형에 들어갔습니다. 시신에서는 금시계를 찬 그의 왼팔이 잘라졌습니다. 오늘날 체의 숭배자들도 그가 롤렉스 광인 것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가 롤렉스를 찬 건 롤렉스가 제일 정확하니까요. 이러한 식으로 실없는 농으로 답할 뿐입니다. 시집, 아주 짧고도 개인적인 체게바라에 대한 기억. 21살 때였을 겁니다. 시인이 꿈이랬더니만 누군가 체게바라 시집을 선물해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몇 장 넘기지 않아 머리가 어지러지해져서 덮어버렸습니다. 감히 시집이라기엔 쓸데없고 한가로운 넋두리 투성이었습니다. 이걸 출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체가 구술한 것을,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들을 누군가 받아써서 옮긴 티가 팍팍 났습니다. 그때 체게바라의 본질, 더 나아가 체를 칭송하는 사회적 목소리들의 본질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시로는 얼마나 대단한 명성가이길래 이런 막 쓴 글도 출간될까 거꾸로 감탄했었습니다. 나란 자도 참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체게바라는 국위 산업사회의 공산품입니다. 베네톤과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반항과 혁명의 아이콘. 그는 이제 머그컵에, 티셔츠, 팬티에, 콘돔에 프린팅되어 주로 서구의 중산층들에게 소비됩니다. 참 웃기죠? 공산주의 무장혁명가가 자본주의의 팝아트 판촉물로 소비된다니 뭔가 유머러스하면서 굉장히 기괴합니다. 체는 왜 문화상품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짭짤하게 팔리는가? 연원을 캐물어 가면 역시나 그 유명한 유럽의 68혁명 세대들이 튀어나옵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당대 유럽 지식인들은 항상 쓸모있는 프로파간다 거리가 어디 없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욕타임스 기자인 허버트 매튜스가 쓴 루포 기사, 어느 특이한 남미 무장군인 스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튜스는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쿠바의 로빈 후드로 묘사했습니다. 이 보도 한 달 뒤 CBS 촬영팀이 들어와 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극악한 살인자, 강제수용소 소장은 갑자기 아이돌 스타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체를 일컬어 20세기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근사한 주석까지 달아줬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참으로 사르트르다운 허풍입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2번이나 다녀와서는 너무도 근사하고 완벽해서 아무도 이사 떠날 생각조차 없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할 거짓말을 떠들던 사르트르. 참으로 그다운 야무진 말로름입니다. 이후 체게바라는 서구 리버럴들, 68혁명 세례를 입은 서구의 앵그리 형들 사이에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변신했습니다. 국내 출판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 제목만 보고도 뒤집어질 만큼 웃었던 게 체게바라식 경영이란 책이었습니다. 수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마구 죽여댄 것을 과연 경영의 일환으로 본다는 것인지 기막힌 발상 아닌가요? 지식인들이라 하여튼 뭔 말이든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뇌보다는 구강이 과하게 발달한 부류들입니다. 결국은 다 선전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명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감성적인 젊은이들을 뒤흔들기 위한 쿠바 공산당의 뻔한 보급형 선전물이었습니다. 리버럴 지식인, 파울랍 지식인들에게 체게바라는 폴포트, 스탈린, 김일성 등 집단 학살로 점철된 6에서 70년대 공산주의의 혐오스러운 참혹상을 덮을 만한 아주 편리하고 쓸모있는 낭만적 설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창 베스트셀러였던 장 코르미의 체게바라 평전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여러 책들은 그를 혁명의 성자 수준으로 추앙했습니다. 가만 보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답을 먼저 내어놓고는 거기에 가짜 정보를 외삽하고 그의 살인극을 편집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포기했다는 게 세간의 평이지만 실제 그는 아르헨티나 의대 재학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채 본인도 의사 면허는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 평전의 작가들은 학위 따위 쿨하게 버리는 결단가로 그를 묘사합니다. 6, 70년대의 시대상을 보았을 때 디테일한 세부 정보들이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것을 노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긴 어차피 선전이 목적인 저술들일 테니 읽은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당대의 선전 매체들은 체르 쿠바 산업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박차고 밀림으로 들어간 무역의 혁명가라고 일찬했지만 그것도 허풍입니다. 실상으론 카스트로의 친소련 산업화 노선에 맞서 인민주의 노선을 펼쳤다가 반강제로 축출된 것이었음을 평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콩고와 볼리비아에서 채와 더불어 게릴라 항전을 벌였었던 동료 다니엘 알라콘도 수료했었습니다. 사실 카스트로는 게바라가 부디 볼리비아에서 죽어주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소련과의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랐다고 체 게바라를 전투 영웅으로 떠받들게 된 소위 쿠바의 보천보 전투라고 할 만한 산타클라라 함락전, 이 전투에 대한 기자들과 평론가들 묘사는 그야말로 과장과 허풍의 극치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는 정부군 3,000명과 뒤엉켜 싸웠던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고 예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채 비판적 평전을 쓴 움베르토 폰타나는 사실 이 싸움이 군수기차를 강탈하는 일종의 도둑질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자는 민간인 2명, 게릴라 2명이 전부였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 태도는 레닌식으로 말하자면 쓸모있는 바보 유스보 에디엣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최대한 시끄럽게 떠들기, 그게 어느 순간 통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고 뭐고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류 권력자에게 숙청된 공산군벌이 밀림을 떠돌다 잡혀 죽은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 시대 이수의 순교라고 바뀌어서 떠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보와 악당들의 캠페인은 대성공했습니다. 아마 사르트르 같은 이들의 예찬이 계속되는 한 채는 앞으로도 비뚤어진 이들에게는 영웅이요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며 순백의 인간으로서 서구 중산층들에게 개걸스레 소비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체게바라가 대량 학살자라는 점을 각종 선전물에 은폐한다는 것에 우리는 가장 공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코르미에는 산타클라라 전투 후 부하들이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하자 체게바라가 나서서 말렸다고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체게바라는 장병 27명을 직접 전범으로 처형했습니다. 체게바라는 쿠데타 성공 후 직접 라카바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체게바라는 여기서 기독교도, 사제, 지식인, 일반 공무원, 양민들을 가두고 살해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조직적으로 처형한 양민만 15,000명에 달합니다. 당시 쿠바 인구가 600만을 조금 넘겼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체게바라의 처형은 거의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수용소에 갇힌 사제, 지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채는 자식의 구명을 호소하는 어미 앞에서 자식을 불러와서는 눈앞에서 쏴 죽이거나 임산부를 직접 사살했습니다. 그는 처형을 무척 좋아했음이 분명합니다. 볼리비아 게릴라 시절에도 산속에서 조하게 된 농민 일가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몰살했습니다. 정부군에게 위치를 노출할지 모른다는 계산,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체게바라에 대한 고약한 유사 종교적 숭배는 진행형입니다.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제사장들의 성인 숭배 심리, 그 속셈은 뻔합니다. 그들은 선전이 필요합니다. 포교를 위한 꾸며진 교리와 멋진 설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체게바라는 인간을 사랑했을까요? 글쎄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했다는 인간이 일상 속에 울고 웃는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상과 관념 속 인간을 사랑하고 숭앙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인간을 무참히 살육해온 이야기, 이것은 너무나 흔해서 아픔만 나옵니다. 자유, 평등, 우애를 모토로 내걸었지만 우애의 이름으로 대학살을 벌인 자코뱅의 20세기적 현현이랄까요? 바보들의 백일몽은 여즉 깨일 줄 모릅니다.